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저번에 프로그램 영상 시청 잘 하셨나요? 혹시 방문요양 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 영상을 보셨다면 보는 게 또 나쁘진 않으세요. 왜냐면 우리가 그 프로그램 해드려야 되는 어르신도 있잖아요. 방문요양에서. 그럼 그 안에서 몇 개 발췌해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프로그램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저번 시간에 제가 분명히 평가기준 1번, 그 다음 평가기준 2번, 평가기준 3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우리 평가기준 4번이죠. 우리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뭐 인지 기능이나 신체 프로그램이 이런 게 아니에요. 사회적응은 말 그대로 우리 어르신이 이제 건강해지셔가지고 사회로 다시 돌아가셨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런 프로그램 우리가 뭘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세요. 아셨죠? 얘도 마찬가지로 기준은 똑같습니다. 분기에 한번 진행해 주셔야 된다는 게 좀 차이가 있지만 프로그램 보고서 안에는 날짜, 시간, 장소, 진행자명, 참석자명 내용 똑같습니다. 내용 똑같기 때문에 그런 내용 들어가야 되는 거고 평가의 확인 방법에 오시면 신체 기능과 프로그램 중복할 경우 하나의 프로그램이죠. 중복되시면 안 돼요. 신체, 인지, 사회적응이 됐든 중복되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부분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사회적응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신 게 사회적응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이제 별도의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우리가 평상시 하는 뭐 그림 그리기, 낱말 맞추기, 뭐 관절 운동 이런 거랑은 별도의 3개월에 한 번씩 내가 해야 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 사회적응에도 평가기준 1번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프로그램 안에 목표, 내용, 진행을 누가 할 거며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사회적응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보신 것처럼 사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걸 할 건지. 자, 우리가 사회적응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저는 이제 좀 잡아놓는 게 어르신들 주로 이제 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뭐 생신잔치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근데 단순 생신잔치 하면은 또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항상 생일잔치를 할 때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형태가 좋으세요. 예를 들어 뭐 외부에 인원이 참여해서 같이 하는 형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재롱잔치도 이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생일잔치. 단지 이거를 이제 제목을 바꾸는 겁니다. 100세 세상 뭐 이렇게. 뭐 제 거 프로그램 따가지고 뭐 200세 세상 하셔도 되고요. 50세 세상 하셔도 됩니다. 단지 우리가 생일잔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단순 생일잔치로 하면 평가관들이 이걸 사회적으로 안 보는 평가관도 있어요. 그럴 때는 바꾸세요. 똑같은 생일잔치지만 만순부강하시라고. 100세 뭐 만들기, 뭐 120세 어르신 만들기, 뭐 이렇게 제목만 바꿔주고 내용만 조금만 추셔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똑같은 생일잔치 프로그램과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어버이날 잔치 있죠? 이런 어버이날 같은 경우도 사회적응 프로그램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명절 행사라든가 송년회 밤,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 외부 불러다가 뭐 미용할 때 우리 어르신들 와서 무료 미용 이렇게 해주는 보안봉사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이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이제 변화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나도 미남 미녀가 될 수 있어. 뭐 이런 형태를 해가지고 좀 독특하게 단순 미용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도 사회 나가면 멋쟁이가 한번 돼보시라고 이런 나도 미남 미녀야 프로그램. 우리 쉽게 가면 우리 기관에서 어르신들 머리 잘라주는 형태 자원봉사 와서 하시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내용을 바꿔 진행하시는 거고요. 자, 이런 형태도 집어넣고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건 뭐 사회적응 하면서 우리 어르신 내 얘기를 할 때 이제 우리 어르신마다 내가 이렇게 나는 생활을 해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지역 주민, 보호자들 참여해가지고 진행하는 형태도 괜찮고요. 또 이거 말고도 뭐 지역 내에 5일장이 형성이 된다든가 아니면 시장에 그냥 가서 어르신이 물건을 하나 그냥 사보게끔 하는 형태 이런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어르신이 나가가지고 실제 같이 진행을 해보는 거죠. 그런 것도 무궁무진합니다.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단순하게 내가 이거를 나는 뭘 해야 될지 망망하시다면 제가 지금 다양한 형태를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이런 걸 내가 별도로 또 어떻게 생일잔치는 하고 계시죠? 어버이날 행사 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가까운 뭐 벚꽃축제 이런 데도 가시잖아요. 이런 것도 사회적응 프로그램 가능하세요? 뭐 이게 요양원에서는 지역사회 행사랑 유사할 수도 있지만 우린 주간보호잖아요. 주간보호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좀 바꿔서 뭐 진행을 한다면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뭐 연간계획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연간계획서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진행한다 이런 것도 이제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사회적응 프로그램입니다. 사회적응 프로그램 이제 샘플을 하나 보고 있는데 이제 사회적응 프로그램에서도 다양하게 진행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 보신 것처럼 재롱잔치입니다. 재롱잔치. 우리가 재롱잔치가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는 외부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못 오지만 코로나가 마무리가 된다면 우리가 항상 뭐가 오죠? 자원봉사자들이 오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와가지고 뭐 어르신들 옆에 뭐 도와드리는 것도 하지만
뭐 노래, 춤 이런 거 보여주는 재롱잔치다. 그럴 때 그거를 자원봉사가 아니라 사회적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진도 남고 그 어떤 내용도 이렇게 꾸며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안에 내용 넣은 거고요. 3개월에 한 번씩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3개월에 한 번씩.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준비물이 뭐가 들어가고 특이사항 뭘 했다. 그 다음에 참가자는 누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결과까지 저는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없어주셔야 돼요. 화면에 보이시는 결과는 없습니다. 보고서만 있으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결과까지 넣어가지고 우리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했다. 하나 또 예를 들어 본다면 이제 100세 세상이죠. 우리 생일을 맞았지만 단순 생일이 아니라 100세까지 사시라고 건강하게, 그죠? 그래서 생일 맞이한 분들의 소개를 하고 100세까지 사시라고 하고, 단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참가자가 어르신 근로자도 있지만 보호자도 참여하면 좋고요. 우리 지역주민, 우리 운영회를 구성하시는 주간보호라면 지역주민 대표라든가 이런 것도 넣어주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회적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시게 되시는 거예요. 자, 평가 기준 다시 돌아가 보면 사회적 적응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고서만 있으면 돼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결과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고, 보고서만 있으시면 되는 거고, 단지 사회적 적응 프로그램을 우리가 뭐로 할 건지 그걸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가시거나 오일장에 가신 것도 좋고요. 마트에 같이 가서 물건을 하나씩 사보신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처럼 뭐 재롱잔치가 왔을 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생일잔치도 좋고요. 명절 행사도 좋습니다. 단지 중요한 거는 우리 어르신들이 기관 내부에서 할 때는 되도록이면 좀 보호자가 한두 명 와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같이 외부인이 참여해서 하는 걸로 형태를 하야만 좀 더 인정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평가 기준 4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평가 기준 5번입니다. 이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지금 신체 인지 사회 적응을 우리가 1년 내내 진행을 했어요. 내내 했다면 여기 보신 것처럼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 의견을 언제? 반기별 한 번 이상 수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앞선 첫 번째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프로그램 보고서를 만들고 어르신 이름을 적고 어르신의 반응도 참여도 수행도를 체크만 해도 되는데 그 옆에 의견 수렴란이 있다 보니까 거기다 매일매일 적잖아요. 그 적으셨던 게 또 업체에서 아마 그걸 넣어놨던 건 뭐냐면 이 항목 때문이에요. 반기별 1회 이상 수렴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폭넓게 바라봐서 매일 수렴한 걸로 집어넣은 겁니다. 저는 이 작업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요. 이 내용 넣는 게. 그래서 저는 6개월에 한 번만 진행합니다. 그래도 평가 기준은 맞아요. 평가 기준은 맞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만 반영하고, 또 여기서 반영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차후 프로그램에 연일에 이상 반영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샘플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인지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수렴 보고서입니다. 자, 6개월에 한 번이잖아요. 즉, 인지에 대한 의견 반영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신체라면 이게 신체가 되겠죠. 사회 적응이라면요. 사회 적응. 이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 6개월에 한 번씩, 자, 우리가 작성 일자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6개월에 한 번이니까 가장 좋은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6월, 12월이라고요. 그럼 6월 달에 이제 했다면 6월 날짜를 정하세요. 6월 26일부터 6월 30일 안에 하겠다. 또는 6월 26일 하겠다. 날짜 정해서 그 날짜에 현재 서비스를 받고 계신 어르신들을 이름을 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뭐 김동희, 이동, 김수근, 이수근 넣으셔가지고 이분에 대한 반응도 월간 참여도 뭐 수행도 집어넣으시고 이분의 의견 6개월 동안 이분의 참여했을 때 이분의 의견이 어떤지 간략하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간략하게. 근데 어르신들 의견 물어보셔봤자 대부분들 말을 만들지 마세요. 어르신 6개월 동안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 진행했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그러면 어르신들 별말 없으세요. 그냥 대답 없으시거나 그냥 웃고만 계시거나 뭘 더 해보려고 하시거나 뭐 그런 거 외에 큰 의견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하과장 저거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맞아요. 오히려 말을 더 지어서 쓰지 마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 보호자 의견까지 그래서 집어넣는 거예요. 보호자. 왜냐면 어르신들의 의견이 반영이 많이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인지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의견 반영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보호자 의견도 저는 항상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럼 보호자한테 의견 물어보면 보호자 대부분은 뭐냐면 별 의견 꼭 기관에서 알아서 해주셔야 되는가? 아니면 전화를 아예 안 받아버리던가. 그죠? 얘기를 한다고 해도 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넣어서 6월달, 12월달 이렇게 프로그램 의견 수렴을 이제 만드시는 겁니다. 자, 이 기준이 뭐냐면 기준에 보시면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급자의 의견을 6개월 이상 수렴했냐 이거예요. 이게 수렴했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수렴.
그러면 우리가 6개월 동안 의견 수렴했으면 여기처럼 아무것도 없다면 결과 반영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평가에서는 그러면 결과 반영 안 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기관에서 1년 동안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어떤 게 좀 반영됐는지를 한번 보세요. 반영된 게. 예를 들어 뭐 우리는 외부 프로그램을 원래 코로나 때 안 하다가 예를 들어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지금 9월이죠. 9월부터 상반기까지 안 하다가 하반기부터 외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신 것처럼 어심 중에 뭐 그런 의견을 넣은 것처럼 여기다 넣으시라 이거죠. 뭐 외부 프로그램이 너무 단순하다고 함. 그 간단하게 여기는 뭐 다른 기관 가보면 뭐 다양하게 해준다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만 뭐 그거 하던 거 맨날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재미없어 하신다. 너무 단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을 표출할 수도 있잖아요. 보호자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의견이 있다면 그죠? 있다면 지금 화면에 보기처럼 의견 수렴 결과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를 연일에 한번 반영을 해서 예를 들어 아까처럼 6월 27일 날 우리가 인재사에서 했더니만 의견 기관에도 재밌게 해달라. 근데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 중요이지만 조심해야 된다. 그 대신 우리가 그래도 좀 프로그램 다양하게 해보겠다.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가 외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 즉 외부 프로그램 도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외부 프로그램 진짜 반영을 했다면 여기다 적으시면 되죠. 그죠? 뭐 김땡땡 업체에서 뭐 낱말 자동 맞추기 프로그램을 진행 시작함. 이런 식으로 결과를 내셔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보세요. 프로그램 결과를 10개 내라 5개 내라는 거 없어요. 평가 매뉴얼 기준 보시면 연일회 이상만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연일회 이상을. 따라서 너무 복잡하게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한 번만 반영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기준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반영을 하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지금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어떤 걸 넣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인 건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는지 6개월에 한번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어떻게 내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뭐 궁금한 게 있다면 카페에 질문하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릴 거고요. 자, 오늘 그럼 우리 프로그램에서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코로나 시적 적용 지침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코로나 시적 적용 지침이 보시면 프로그램 첫 번째 1차 때 변했던 게 뭐였냐면 프로그램 외부 강사의 출입 제한으로 인해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제공 어려운 경우 내부 직원이 대체 프로그램을 하는 등 수급자 원활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건 뭐냐면 외부 프로그램 없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안 하면 점수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자체 진행하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부터요? 2월부터입니다. 2020년 2월부터. 근데 두 번째 2차에 변경된 건 뭐였냐면 코로나19와 관련한 평가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실관계 확인하여 평가하며 기존의 실시계획과 실시 연기, 취소 등과 관련한 내부 공문, 공지, 발송 종합적으로 하면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는 내부 안 하고 외부만 했었다. 근데 외부를 프로그램 때문에 못한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못하게 된 거 아니냐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 내부 안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럼 프로그램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안 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보고 증명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도 내외 공문 그러던가 우리가 확진자 이 서류를 만들면 그때 안 한 건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저라면 그냥 자체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소규모라도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에서는 평가에서는 전 수급자에게 프로그램을 다라는 게 아니에요. 기관에서 무조건 신체 3번, 인지 3번을 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전 수급자가 우리가 주간보 수급자 30명이면 30명을 다 못하면 5명을 데리고라도 하면 돼요.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나가신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6차에서 또 발표가 됐던 게 뭐냐면 자, 신체나 인지기능 프로그램은 주 1회, 사회적응 방역일에 대한 제공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아까 사회적 프로그램이 평가 기준에는 3개월에 한 번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뭐냐면 2021년 10월부터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프로그램 제공 그룹을 소규모 편성 및 마스크를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신체 인지 프로그램을 주 1회 이상 진행, 사회적 프로그램 6개월에 한 번 이상만 했다면 인정한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여기서 중요한 건 21년 10월부터예요. 그러니까 21년 10월부터 그럼 꽤 되네요. 2022년 현재까지도 이렇게 진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 코로나 인식 적용치면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잘 확인을 안 해요. 근데 확인만 하시면 평가를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게 많이 줄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신체 인지를 이제는 이때부터는 코로나 인식 적용치면서 일부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사회적응도 3개월 하면 아니라 6개월 하면 된다. 근데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7차 때 우리 2021년에도 바뀌었어요. 지자체 및 보건소의 조치로 시설 내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경우에 하나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야 니네 기관은 프로그램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때는 프로그램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증명 자료가 없으면 근데 또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별도로 뭐 한두 명이라 소규모로 아까처럼 자체 프로그램 좀 진행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7차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문제는 똑같아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아까 6차에 비해서. 따라서 이 코로나19 적용 지침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2020년 2월 2일부터 현재까지 굳이 외부 프로그램 안 하고 자체로 하면 된다. 그러나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2021년 10월부터는 우리가 인지나 신체를 주 3회가 아니라 주 1회만 해도 인정한다는 거고 사회적응 프로그램도 6개월에 한 번만 해도 인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단 또 우리가 자체 코로나 환자가 발생이 돼서 보건소에서 니네 그런 거 하면 안 돼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증명 자료가 있으면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라면 자체 프로그램으로 두세 명이나 참가한 걸로 진행하는 형태의 보고서가 있다면 큰 문제가 없으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3점이 배정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형태만 하면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과 답변은 우리 코로나 인식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설명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적용침은 좀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좀 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질문과 답변은 아마 기본 편에서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기본편 영상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갖춰가지고 프로그램을 장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한 40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꼭 주의하셔야 될 건 매뉴얼 기반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희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화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